일단 현행 대입 구조는 정시, 가나다군 3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시죠? 수능 100%로 뽑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시가 이렇게 나뉘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내신 가지고 뽑는 전형이죠. 교과 내신 100%이기 때문에 일반고 전형입니다. 특목고 애들은 뭐 합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자, 그리고 반대로 종합전형은 학생부와 서류와 그리고 면접을 상대 지표로 본다고 하는데, 여기는 이런 겁니다. 상상고 3등급하고 예를 든다면 여기 그 해봐요고 3등급하고 똑같이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상상고 애들이 안 되죠. 그런데 여기는 뭐냐, 상상고 3등급을 일반 고등학교 한 1.2, 3등급하고 같이 봐주겠다. 상대 지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은 자사특목고 애들이 많이 들어가죠. 그게 가장 큰 차이고, 요것은 뭐 지금 별로 큰 의미가 없겠습니다. 2020학년도는 일단 수시가 증가하는데 서울 지역 학교들은 정시가 늘어난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논술 비중이 많이 줄었습니다. 자, 수능 보시면 일단 그 수학이 6월 달에는 19만 명인데 수능에는 17만 명이죠. 어디로 갔을까요? 다 수학나라 도망을 갔습니다. 수학나라 많이 바뀌어나간다 라는 걸 보실 수 있겠고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재학생들보다 졸업생, 재수생이 얼마나 잘 보는지 아실 수 있는 게, 대략 수능 보는 비율이 75대 25인데 보시면 서울대 같은 경우는 재수생의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요 애들조차도 대부분 자사고 애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시로 그 재학생들이 서울대를 간다, 쉽지 않다는 거죠. 자, 그리고 77%에 이제 달하게 됐는데, 중요한 거는 가장 많이 뽑는 전형은 교과 전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합 전형이고, 그 다음에 정시가 되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자, 올해 정시가 좀 많이 늘었는데 어떤 학교가 늘었냐면요, 성균관대, 서강대, 외대, 그리고 연세대학교가 좀 정시가 많이 늘었어요. 많이가 늘었는데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부 전형의 비중이 수시에서는 87%니까 수시는 학생부 전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학생부 종합전형, 상위권 대학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빼고는 교과 전형 자체가 없어요. 그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요. 자, 올해 그 대입 전형이 좀 바뀌는 학교들을 좀 중심으로 보셔야 되는데, 가장 많이 바뀐 학교가 연세대입니다. 수능 최저를 폐지했어요. 논술도 그렇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그러니까 논술 경쟁률이 아주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연대 의대는 논술이 없지만 연대 치대는 논술 전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 기준 폐지하고 학생부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연대 치대 같은 경우는 올해 뭐 엄청난 그 경쟁률을 기록할 것 같아요. 10월 13일 날 면접을 봅니다. 요건 이제 한 번씩 보셔야 되는데, 그 입학 전형이 많이 바뀌는 학교가 합격선 자체가 많이 흔들립니다. 예전에 제가 저 강북의 일반고인데 1.6등급이에요. 근데 얘가 엄마랑 같이 봤는데 남자애가 고려대를 꼭 가고 싶다고, 보건정책이라도 가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딱 잘라서 얘기했습니다. 보건정책 넣으면은 광탈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면 거기는 고대 가고 싶은 애들이 마지노선으로 지원하는 데라서 절대로 펑크가 안 나는데, 실제로 1.35에서 끊겼어요. 일단 제가 그 가라고 한 데가 어디냐면, 지원하라고 한 데가 고대 경영인데 제일 높은 거죠. 거의 뭐 놀라 자빠질 뻔했어요. 어떻게 거기를 넣냐고. 제가 찔러놓자는 게 아니라 그때 3년 전에 고대 전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경영이 될 거라고 봤죠. 어떻게 바뀌었냐, 면접을 수능 후에보다 수능 전에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강남권이라든가 정말 잘하는 애들, 서울대를 정시까지 노리면서 공부하는 애들이 제가 쓰라고 하는데 고대를 안 쓰는 거예요. 왜? 잡혀갈까. 고대 넣었는데 붙었는데 서울대 갈 점수가 나오면 안 돼요. 안 넣는 거예요. 잘하는 애들이 안 넣는 거예요. 두 번째, 재수생이 지원 가능했었는데 그 해부터 재수생이 지원이 안 됐습니다. 재수생 내신 좋은 애들 꽤 많은데 걔네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잘 아시는 것처럼 문과는 내신이 여자애들이 좋죠. 여자애들이 선호하는 학과가 어디죠? 경영이 아닙니다. 언론이라든가
영문이라든가 정치외교라든가 아니면 심리라든가 사회 이쪽이라서 제가 분명히 빈다고 봤었어요. 90% 이상 합격할 거라고 봤어요. 1단계에서 50명 뽑는데 딱 붙었어요. 붙은 다음에 제가 면접을 시키면서 너, 걔가 이름이 준태야, 너 지금 선생님이 생각에 냉정하게 말해서 150명, 50명 뽑는데 150명 중에 너 135등 한 그 정도쯤인 거야. 너는 최소한 40명 정도를 제껴야지만 붙을 수 있을 거야. 면접을 시키는데 면접을 잘 봤어요. 나중에 합격자 발표가 나왔는데 예비 49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추가 합격 마지막 날 어머님이 이제 울면서 붙었다고 전화가 왔어요. 붙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입시 전형이 고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비는 틈은 항상 변화하는 학교에서 나온다. 이건 그 불변의 진리입니다. 재작년에 인하대 교과 전형이요, 중국어과가 교과 전형인데 6등급이 붙은 사례가 있어요. 가끔씩 수시도 펑크가 날 때가 있습니다. 자, 수시 최저 기준이 이렇게 폐지 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건 정부의 강조 사항이라서. 논술은 지금 계속 줄어가고 2022학년에는 한 7,000명 정도로 줄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 자, 그 다음 이건데요. 요걸 보셔야 될 게, 왜 자사고를 많이 보내려고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의대는 수능으로 가장 많이 뽑아요. 수능 준비하기 좋은 자사고를 많이 가는 이유예요. 의대 보내려고. 그래서 의대는 정시로 가장 많이 뽑는다. 근데 상위권, 서울 상위권 대학은 종합 전형으로 가장 많이 뽑는다. 특징들 좀 알고 계시라는 걸로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대입 전형이 9월 4일날 모의평가를 보고 9월 6일부터 지원하니까 서류 준비는 다 맞춰놔야 되겠다. 보고 나서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보시면. 자, 그리고 영어는 상대적으로 지금 그 서울대, 고대, 서강대 같은 경우는 영어의 영향력이 많이 줄었어요. 절대평가가 되면서 영어의 비중이 가장 줄었습니다. 주요 대학들 보시면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문과는 수능 공부할 때 국어, 수학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비중으로 봤을 때 100으로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과는 반대로 수학, 과학의 비중이 높습니다. 보시면 과학의 비중이 대부분의 학교가 국어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수능 공부는 수학, 과학, 국어, 영어 순으로 우리 이과 애들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대략 이 정도로 해야지, 이 백분위 합이 이 정도가 돼야지 정시로 이제 갈 수 있는 대학인데, 문과가 대학 가기 어렵다는 걸 잘 보여주죠. 대략 보면은 12%까지인데 이과는 요 대학이요. 근데 문과는, 이과는 15%죠. 그래서 이과가 대학 가기가 훨씬 좋은 이유는 일단 정원이 더 많고, 그리고 지원하는 인원은 더 적고, 거기에 의대가 한 4,000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의대는 워낙 뭐 하늘 위에 있는, 스카이 위에 있는 학교라고 보시면 되고, 정시로 가는 것은 재학생들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휘문고가 의대를 많이 보내는데, 휘문고에서 의대 간 애들은 90%가 재수입니다. 자, 수학 나를 지원 가능한 대학인데요. 되게 많은 질문들을 할 텐데, 자, 수학 6월 달에 수학 가가 4등급 나오면은 수나를 지원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수학과 지적인 학교는 어차피 높은 학교라서 얘가 가기 어렵거든요. 수학 가를 4등급 받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나를 지원하는 게 좋은데, 보시면 10% 가산점이 있죠. 10% 가산점이 있으니까 가가 낫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애들 성적표 보셔도 4등급이면 대략 112점 정도가 나와요. 표준 점수가. 근데 4등급인 애들이 수학 나로 돌려가지고 열심히 하면요 2등급이 나옵니다. 진짜. 그럼 125점 정도가 됩니다. 112에 10% 받아봤자 121이고 125를 받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근데 대신에 수학 나를 선택하면 과탐을 잘 봐야 되는 거죠. 과탐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탐구는 이렇게 학교마다 좀 다른데, 서울대라든가 연대 카이스트 말고는 원투라든가 뭐 이런 구분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고를 수 있습니다. 다만 유리한 과목들을 고르려면 일단 응시자가 많은 것, 그리고 논술이나 구술에 유리한 과목, 유리한 과목이라기보다는
그 성균관대 논술에는 지구과학을 선택하면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지구과학은 논술 과목이 아니에요. 성균관대 과학논술이에요. 그거만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요. 보시면 이제 이 부분인데, 아까 기하보다 미적이 더 유리할 거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보시면 물리원, 화학원이 훨씬 줄고 생원 지원이 많죠. 이게 더 쉽다고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많이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쉬우면 평균이 낮고, 평균이 낮으면 표준 점수가 낮아야 되거든요. 표준 점수가 평균이 높으면은 평균이 낮으면 어려운 과목이라서 표준 점수가 높고, 평균이 높으면은 쉬운 과목이니까 표준 점수가 낮게 나오는데 반대 현상이 나타나죠. 물리원, 화학원이 평균이 더 낮아요, 보면. 그러면서 표점이 역시 낮죠. 이게 분명히 더 어려운 과목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훨씬 더 어려운 과목인데도 점수가 좋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평균 점수가 좋게 나온다는 건데, 그 이유는 뭐냐면 공부 잘하는 애들이 보는 과목이에요. 못하는 애들이 보는 과목이라서 이 생원 지원 같은 경우는 아주 밑에 탄탄하게 뚫고 내려가지 못할 정도의 탄탄한 베이스들이 깔려 있어요. 평균들을 받쳐주는 거죠. 미적도 이래서 더 좋게 나올 겁니다. 기하보다. 자, 사탐은 뭐 그렇게 요 경제 같은 과목 선택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수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4가지를 평가를 하는데, 여기서 입학사정관들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뭐냐면 요 2가지입니다. 2가지. 입학사정관들 설문조사 결과에 2가지죠. 그런데 전공 적합성이 더 높아서 학업 능력, 즉 내신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있는데, 내신이 중요한데 이게 왜 나오냐면, 인하대 기계공학과를 지원한 애들은 대략 2.5에서 3등급 정도, 3.5등급으로 내신 차이가 별로 안 크기 때문에 전공 적합성을 더 보게 되는 거죠. 애들의 내신 차이가 별로 없어서 전공 적합성을 보는 거지, 이게 낮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전공 적합성은 전공 관련 과목들을 얼마나 많이 듣고 성적이 좋은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공학, 전자공학 하는 애들이 물리투를 안 하면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공 관련 활동, 세특이라든가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독서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수시 지원할 때는 다른 것보다도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위치 파악해서 내가 정시로 어디를 갈 수 있을까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이제 교과 성적이 중요한데, 그것 못지않게 요겁니다. 최저 기준이 대부분 있기 때문에 최저 기준을 맞출 수 있는가를 봐야 되고, 그리고 요 전형은 경쟁률이 낮고 중복 합격이 많아서 추가 합격이 높은 전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다 이런 학교들이 최저 기준이 있죠. 그리고 교과 전형에 지금 서울대, 연대, 서강대, 성균관대가 없어요. 교과 전형이 아예 없습니다. 그 학교들. 자, 종합전형은 내신이 좀 낮은 반면에 상대적으로 이제 서류 간의 연계성이라든가 전공 적합성들을 꼭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구술 면접을 보기 때문에 구술 면접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보시면 서울대 지역균형하고 고려대 말고는 뭐 거의 다 최저 기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다 많은 학교들이 폐지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학교장이 추천해야만 갈 수 있는 전형인데, 우리 최상위권 관리할 때 필요한 팁을 드린다면, 가톨릭대 의예과는 이 전형이 경쟁률도 낮고요, 매우 가기 쉬워요. 제가 작년에 이제 저쪽 해원여고라고 중랑구에 있는데 그냥 일반고죠. 거기 여자애 학교에서는 쓰지 말라고 그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얘를 너 딱 최저 기준만 맞추고 면접만 잘 보면 되니까 쓰자. 그래서 가톨릭대 이제 의예과를 합격을 했는데, 일반고 애들이 가톨릭대 의예과 좋지 않습니까? 최저 기준이 좀 높긴 합니다. 3개 합산대. 그거만 맞춘다면 갈 수 있는. 가톨릭대 의대 좋잖아요, 실제로. 요건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 그래서 너 이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것 확인해 봐라. 꼭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수능 전에 논술이나 구술을 보는 대학은 일단 하향 지원을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납치당할 수 있습니다. 납치당하는 사례가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상향 지원을 해야 되고 수능 이후에 면접 논술을 보는 학교는 하향 지원을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수능 잘 보면 면접을 보러 가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그 기본적인 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집 요강 다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요즘에 워낙 자료들이 잘 나와 있어서 애들이 그 전년도 커트라인을 확인하기 좋거든요. 그래서 입시는 정보라고 하는데 이걸 애들이 많이 보셔야 돼요. 우리 만약에 수시라든가 정시 상담을 하실 때 보실 것 여기 아시죠? 어디가라는데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어디가 여기에 전년도 합격 커트라인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 나와 있거든요. 다만 이거를 확인하실 때 커트라인을 100% 믿으시면 안 돼요. 그거보다 실제 커트라인이 조금 낮습니다. 대학에서 발표하는 커트라인은 1차 합이나 1차 합 정도까지 추가 1차 합 정도 학교 레벨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문 닫고 들어간 애들 기준이 아니에요. 조금 더 높습니다. 실제로 그거보다 거의 모든 학교가 그보다 조금 더 낮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되겠고, 결국 이런 사이트에서 보시면 되겠는데, 제가 그 중학원을 나와서 후배들하고 이제 차린 학교 그 회사가 입시교육 상상발전소인데, 여기 상상발전소 치면 많이 나오거든요. 앞에 입시교육을 넣고서 검색을 하시면 저희 그 사이트에 들어오실 수 있고, 저희는 이제 컨설팅이라든가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들 지원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이제 지금 대전에 궁사라는 학원이 밴드를 활용해서 학원 운영을 하면 모든 정보를 다 그 광고를 하면서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학원이 있는데, 뭐 저희랑 제휴한 학원은 아니지만 저희가 그래서 혹시 저희한테 그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학원 밴드를 만들어서 입시 정보를 올려드리는 그 운영하는 것을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그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그 밤늦게까지 수업하시고 그리고 상담하시고 관리하시고 그리고 지친 몸을 이끌고 이 날도 꾸준데 오신 그 우리 원장님들의 열정에 감사드리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